자, 에비앙인데 조선 에비앙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렴합니다. 에비앙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싸요. 요게 아마 오늘 브루잉 하시는 분들은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조선 에비앙, K 에비앙 과연 어떤 생수일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물을 접하게 된 거는 간단합니다. 제일 싸요. 제일 싼 물 중에 하나였고 굉장히 배송이 빠른 물 중에 하나였고 쿠팡에서 굉장히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물을 아무런 생각 없이 이건 진짜 마실 목적으로 샀습니다. 제가 물 테스트, 생수에 대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심지어 이거는 사놓고 제가 꽤 오랜 동안 측정을 해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계속 자, 저는 커피에 사용하는 물이 따로 있으니까 그 물들을 사용을 하다가 그 물이 떨어졌는데 떨어지니까 당연히 있는 물을 쓰겠죠. 그래서 이 식수로 쓰는 물을 커피에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네, 댓글로 막 추측해주세요. 어떤 물인지, 네, 과연 어떤 물이었을지. 자, 캡틀이죠. 지금 제가 오래 썼어요. 이것도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펠로웨이의 캡틀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끓이고 이 물로 커피를 추출을 한 며칠 하다 보니까 바닥에 침전물이 생기는 게 관찰이 됩니다. 물은 끓이면 여러분 제 방송을 많이 들어오셨던 분이라면 당연히 쉽게 아실 수 있는 내용이죠. 탄산칼슘이라는 물 속에 있는 그 중탄산 이온하고 그 칼슘 이온들이 서로 끓으면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석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물에서 지금 빠져나왔잖아요. 얘네들이 탄산경도라 부르는 일시경도라 부르는 성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커피에서 이러한 그 사용하는 물에서 끓이니까 이런 현상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익숙하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생각이 석출이 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대부분 물들은 특히 뭐 삼다수나 우리가 쉽게 접하는 저렴한 생수들은 끓여도 물속에 별로 있는 게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꽤 오랜 동안 사용을 해야 생기는데 이 물을 사용한 지 불과 며칠 만에 하루 이틀, 3일 정도 만에 이러한 석출이 눈으로 관찰이 됩니다. 네, 네, 지금 댓글로 추측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많이 올려주십시오. 네. 자, 일단은, 구루미님 탐사수, 미아타님 탐사수, 장이상님 석수. 네, 석수는 약간 이름이 석수니까 돌이 있어가지고 뭐 미네랄이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일단 석수는 아니고요. 그리고 탐사수라고 해주신 분들도 있는데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을 보기 전에,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제가 하는 거는 측정입니다, 측정. 깜짝 놀랐어요. 진짜. ppm이, 그러니까 TDS죠, 얘는. TDS가 300ppm이 찍히는 거예요. 저는 측정을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물 중에 수돗물도 300ppm이 안 나오거든요, 거의 대부분. 근데 300ppm이 찍힙니다. 생수가. 그리고 혼합, 제가 제 방송 계속 들으시는 분은 혼합 음료, 그 다음에 먹는 샘물, 마시는 해양 심층수 뭐 이런 거 구별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심지어 얘는 그냥 땅 속에 있는 거를 필터만 해가지고 파는 먹는 샘물이에요. 근데 300ppm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물속에 지금 뭐가 많아요. 근데 제가 커피에서는 TDS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두 가지를 측정을 합니다. 이제 뭘 측정하시는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빨리 댓글로 한번 적어주십시오. 제가 뭘 측정을 당연히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요소. 네, 정답자 분들께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pH, 네.
pH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는 거는 맞습니다. 알카리니티하고 총경도를 쟀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알카리니티하고 총경도를 재는 화면입니다. 자, 정답은 바로 이 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 방송 잘 들으셔야 됩니다. 탐사수가 다 같은 탐사수가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탐사수를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제가 갖고 있던 내용이 일반적으로는 제가 이제 접근을 이렇게 했던, 그니까 제가 더 끓여서 이렇게 TDS가 높게 나온다고, 혹은 탄산칼슘이 이렇게 석출이 잘 된다고? 라는 물들은 탐사수 중에도 일부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끓였을 때 이렇게 금방금방 나오는 애들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되게 재밌죠. 탐사수가 지금 현재 종류가 한 5가지 종류가 되나봐요. 쿠팡에서 이제 판매하는 물이잖아요. 참고로 저는 쿠팡에 100원도 10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쿠팡에 이제 월회비 내고 사용을 하지만, 쿠팡에 이 탐사수 관계자분이 혹여 보고 계시다면 꼭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물이라도 조금,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해드리니까 물이라도 좀 서비스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많은 물 중에 샀던 물은 이 물이었어요. 운주산 공장.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실제로 마케팅 자료입니다. 그 산 이름이 다 있어요. 산이 다 있어요, 산. 근데 실제로 패키지에는 산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수원지가 이렇게 행정 구역으로 나와 있죠. 가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지역적 특색인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전이면에 있는 운주산 근처에서 취수한 물을 사서 먹고 있었던 거예요. 패키지가 그 제조 유통사가 여러 군데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아마 눈에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는 유통전문판별 CPLB죠. 하이트 진로에서 만들고, 이게 이 쿠팡에서 하는 탐사수인데 브랜드 라벨은 똑같은데 어디에서 만드는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어떠한 회사들이 관여되는지가 다르고 패키지 디자인도 다릅니다. 그래서 스프로긱스 채널에서 탐사수가 진짜 한국 K 에비앙, 그러니까 조선 에비앙이래 라고 하시면은 안 되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나오는 탐사수가 이러한 특이한 수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방송 보신 분들, 지난 방송 보시는 분들 이거 계산하실 수 있죠. 요 2가지 계산하시는 부분 제가 유튜브에도 편집해서 올려놨으니까, 오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유튜브 지난 영상 중에서 이 생수 파트를 보고 나중에 이걸 다시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칼슘이 압도적으로 또 높죠. 마그네슘도 많은데 타 공장의 탐사수하고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 제일 적은 게 가지산 공장 쪽 칼슘하고 마그네슘 농도고요. 그에 비해서 거의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생수에 이 칼슘, 마그네슘 많은 건 알겠다. 근데 이게 다른 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그 부분 살짝 살펴볼게요. 네. 왜 제가 조선 에비앙으로 탐사수, 특히 세종에서 나온 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나머지 물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지금 보이시죠? 지금 에비앙. 에비앙을 제가 쟀을 때는 얘는, 물론 에비앙이 다 똑같은 수치만 항상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얘도 탐사수, 세종에서 나오는 것도 항상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때그때 조금씩 다 변해요. 근데 통상 이러한 성질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에비앙이면 우리 세계에서 시판하는 생수 중에서도 가장 고영분 성분이 많은 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네랄 워터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물이죠. 그에 반해서 삼다수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속에 거의 없습니다. 평창수 커피 하시는 분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평창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탐사수, 특히 세종 거는 이렇게 높아요. 자,
경도값 먼저 살펴보면 경도가 24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카리니티도 굉장히 높죠. 193 정도가 나왔어요. TDS가 300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얘네들도 같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다 보니까 끓이면 에비앙까지는 아니지만 에비앙에 이 정도에 준하는 수치, 높은 수치를 갖고 있는 물이 거의 없거든요. 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제가 조선 에비앙이라고 농담 삼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에비앙이라도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싸요. 제가 이게 왜 싼지도 보여드리면 가격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에비앙이 비쌌어. 100g당 178원이잖아요. 자, 100ml. 100ml당 26원입니다. 거의 6점 몇 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미네랄의 함량 정도는 못지않다. 미네랄의 차이는 비슷한데, 가격 차이는 6분의 1 정도 나온다. 네. 이 정도로 미네랄 수치가 높은 물은 흔치 않다.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제가 실제로 얘를 아무런 물에 대한 정보 없이 커피를 내려 마셨는데 제가 무슨 커피를 최근에 먹었냐면 집에서 그냥 꾸준히 먹고 있는 커피는 보난자 커피예요. 지금 홈바리스타 클럽에서 막 보난자 커피를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난자 커피 중에 제가 브루잉용으로 먹으려고 이제 블렌딩 라이트 로스팅된 굉장히 라이트 로스팅인데 라이트 로스팅된 이제 보난자 커피를 가지고 마셨는데 먹었는데 라이트 로스팅인 거는 저 라이트 로스팅 되게 오랫동안 먹고 북유럽 뭐 팀윈들 뭐 이런 거 직구해서 사 먹을 정도니까 정말 오래 먹었는데 보난자 커피를 열었을 때도 와 얘는 진짜 라이트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었을 때 여러분 그 풋내 아시죠? 풋내. 보란자 커피는 특히 그 풋내가 로스팅에서 열었을 때는 많이 납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문제가 무조건 어떤 분은 그게 문제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특히 로스터 분들을 저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먹어봤으니까 그리고 얘가 실제로 추출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가 저는 더 관심사라 가지고 디게싱도 하고 디게싱이 안 돼도 계속 매일매일 조금씩 먹어봤어요. 먹어보는데 되게 특이한 게 저는 당연히 제가 쓰는 물이 지금 이 탄산수가 조선에비앙 자체가 이렇게 수치가 특이한지 몰랐어요.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이렇게 무식한 접근을 하는 건데 보란자 커피가 라이트한 맛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약간 주시하고 되게 밝은 톤을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고 먹잖아요. 그런 맛이 하나도 안 나요. 분쇄도를 테스팅하고 물 온도를 바꾸고 해도 특이하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당연히 얘는 뭐 삼내수 이름도 탐사수니까 저는 약간은 이 제주도 느낌이 나는 그런 물일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추출을 했거든요. 그 제주도는 이제 미네랄 성분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계속 제가 며칠 먹었어요. 한 일주일을 매일 먹었는데 보란자에서 예상하는 그런 맛이 안 나고 계속 약간 묵직하면서 그 맛은 있었어요. 되게 그 보란자 레시피로 마시니까 브루잉으로 마셨는데 되게 밀도감도 있고 되게 리치한데 톤이 되게 무거운 그런 거에 대한 느낌, 묵직한 느낌. 그리고 식어도 되게 단맛도 잘 느껴지고 근데 밝은 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캡틀을 제가 한번 보고 나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은 아예 다른 물을 썼거든요. 오늘 또 새로운 물이 하나 와가지고 그 물은 지금 거의 볼빅 정도의 수치를 가진 물인데 그 물로 추출을 하니까 완전히 밝게 어제까지 제가 추출했던 물하고 완전히 다른 커피에 똑같은 레시피로 똑같이 추출을 했는데도 완전 톤이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런 느낌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태껏 물을 몰라서 이렇게 추출된 거구나라고 쉽게 이해가 됐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그런 거를 영상 보시는 분들이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물을 경험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이 브루잉이나 커피 추출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서비스 컨텐츠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특이한 그룹에 속해 있는 두 물이다. 그래서 이 세종 거를 구하려고 해도 막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건 거의 복불복으로 보내주는 건데 저는 하필이면 이게 왔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렸고, 커피에서는 물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러한 특이한 수치를 갖고 있는 물은 한국에서도 흔치 않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먹었던 보란자의 커피는 약간 이러한 느낌이 많았어요. 추출을 잘 조절을 하니까 이 초키한 느낌은 거의 못 느꼈고, 헤비하고 톤 다운이 된 느낌은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밝은 톤이 거의 없었다. 근데 이 조선 에비앙의 레인지를 이 차트에서 표기를 하자면 여기 있어요. 영역을 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얘 수치는. 에비앙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쯤 어딘가에 위치한 이 조선 에비앙, K 에비앙을 살펴봤습니다. 물이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특이한 물을 만나면 꼭 한번 측정을 해보시고 저희 이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싸다. 그래서 나는 커피하고 상관없이 이거를 그냥 커피에 사용을 하면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에스프레소 머신에 얘를 넣으면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에. 제가 이걸 에스프레소 머신에 넣었으면은 아마 플러싱을 엄청 많이 했었을 겁니다. 이제 근데 다행히 브루잉 대체용으로 한 며칠 정도만 써봤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네, 아무튼 가성비 조선 에비앙으로는 충분하다. 미네랄 칼슘 많이 드시고 싶은 분은 탐사수 세종 거 추천드립니다.